운동도 안 하는데 아프지도 않고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비밀을 아시나요? 오늘 그 비밀을 과학적으로 풀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을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라도 빨리 챙겨야 효과가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주치 내과 전문의 김수혁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봤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건강 문제, 그리고 식습관과 해독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는데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든지, 당뇨약을 먹어도 혈당이 불안정하다든지, 아니면 이유 없이 피곤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몸이 스스로 보내는 신호입니다.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 먹는 습관을 바꿔 달라는 신호죠.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과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를 동시에 앓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운동만으로 이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사람은 20%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키울 수는 있어도 음식으로 들어오는 독소나 불필요한 대사산물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을 연구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적당히 움직이지만 무엇보다 몸에 해롭지 않은 음식을 먹고 잘 소화하고 잘 배출한다는 점이죠. 결국 건강의 첫걸음은 운동이 아니라 먹는 습관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을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왜 소화와 해독이 중요한지, 그리고 몸속 독소가 쌓이지 않게 도와주는 식사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보시면 내 몸에 딱 맞는 건강 습관을 바로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몸속을 깨끗하게 유지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몸속은 언제나 청소가 잘 되어 있는 상태죠. 우리 몸을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을 아무리 멋지게 꾸며도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결국 냄새나고 벌레가 꼬입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해독과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몸속은 점점 더러운 쓰레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렇게 쌓이는 것들을 우리는 대사 찌꺼기 혹은 독소라고 부릅니다. 식사로 들어온 영양소 중 몸이 다 쓰지 못한 것, 약물의 대사산물,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으로 생긴 노폐물들이죠. 이 찌꺼기들이 쌓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혈관은 점점 더 끈적해지고 간은 피로해지고 장은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결국 피로, 소화 불량, 만성 통증, 그리고 혈압혈당 문제로 이어지죠. 해독의 첫 번째 단계는 소화입니다. 소화가 잘 돼야 영양이 흡수되고 흡수가 잘 돼야 세포가 건강해집니다. 반대로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먹은 음식이 에너지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몸속 독소로 변합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것이 곧 건강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장내 미생물이 건강한 사람은 염증 수치가 낮고 대사질환 위험도 현저히 낮습니다. 반대로 장 환경이 나쁜 사람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과 혈압이 쉽게 올라가고 피로가 잘 쌓입니다. 이게 바로 소화와 해독이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소화 상태는 어떤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무겁지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아무 이유 없이 피곤하다면 소화 과정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변의 상태를 살펴보세요. 잘 소화되고 건강한 변은 색이 황금빛이고 물에 가볍게 뜹니다. 반대로 변이 무겁거나 냄새가 심하면 소화가 원활하지 않은 겁니다. 셋째, 가스의 양과 냄새를 점검해 보세요. 가스가 과도하게 차거나 냄새가 심하다면 음식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장내에서 발효나 부패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세 가지 체크만으로도 내 몸의 소화력과 해독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신호들을 그냥 넘기지 않는 겁니다. 피로가 누적되고 변이 묵직하고 가스가 심하다면 몸이 스스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건강의 핵심은 잘 먹는 것만이 아니라 잘 소화하고 잘 배출하는 겁니다. 이 기본이 지켜져야 운동도 약도 보충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몸속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무병장수로 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좋은 건 알겠는데 뭘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천 가능한 식사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검증해 온 방법이고 과학적 근거가 확실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첫 식사를 가볍고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아침 과일 식사입니다. 과일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수분,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을 가득 담고 있는 천연 영양제입니다. 사람의 몸은 하루에도 수많은 대사 과정을 거칩니다. 밤사이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만드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 바로 아침이죠. 이때 과일을 먹으면 몸속에 흡수되기 쉬운 수분과 영양소가 간과 장을 깨워주고 해독 작용을 도와줍니다. 이건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간 해독과 대사 효율을 분석한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아침 과일 식사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사과 하나만 먹어도 되나요? 네, 처음에는 사과 한 개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포인트는 과일만 단독으로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빵이나 우유, 땅콩버터와 함께 먹으면 소화가 느려지고 과일의 좋은 성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합니다. 첫 3개월은 과일만 단독으로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기간 동안 간과 장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리고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피로가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일을 선택해야 할까요? 한국인에게 가장 적합한 건 제철 과일입니다. 봄에는 딸기, 여름에는 복숭아와 자두, 가을에는 배와 사과, 겨울에는 귤과 감귤류. 제철 과일은 수확 후 바로 유통되기 때문에 영양 손실이 적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우선 추천드립니다. 사과, 배, 키위, 자두 같은 과일이 대표적이죠. 혹시 과일의 당 때문에 살이 찌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자연 상태의 과당은 가공된 설탕이나 액상과당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연 과일에 포함된 섬유질과 미네랄이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당뇨 환자분도 혈당 수치만 꼼꼼히 체크하면서 섭취량을 조절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아침 과일 식사로 몸을 리셋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점심과 저녁은 단백질, 복합 탄수화물, 채소를 적절히 배분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는 현미밥, 제철 채소, 작은 생선이나 닭가슴살을 곁들이는 식단이 이상적입니다. 저녁은 과식하지 않고 소화가 편한 메뉴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을 선택할 때는 작은 생선을 추천드립니다. 멸치, 정어리, 꽁치처럼 크기가 작은 생선은 중금속 오염 위험이 낮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큰 생선인 참치나 연어는 영양가가 높지만 자주 먹으면 중금속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 1회 이내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채소는 가능한 한 여러 색을 골고루 섭취하세요.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보라색 각 색깔에는 서로 다른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다양한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질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과일로 수분을 보충했더라도 하루 동안 충분히 수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체중 1kg당 30ml 정도, 즉 60kg 성인이라면 하루 1.8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커피나 차는 포함하지 않고 순수한 물로만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 식사를 정리해보면 아침은 과일로 몸을 깨우고 점심과 저녁은 균형 잡힌 식사로 영양을 보충하며 물로 수분을 유지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 기본 틀만 지켜도 피로가 줄고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며 소화가 편안해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루 한 끼라도 바꿔보고 조금씩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면서 습관을 확장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세계 곳곳에는 90세, 100세를 넘어서도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블루존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연구자들이 수십 년 동안 이 지역들을 관찰했는데 놀랍게도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약을 먹거나 값비싼 보조제를 챙기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순하지만 꾸준한 생활 습관을 지켰을 뿐이었죠. 첫 번째 지역은 일본의 오키나와입니다. 이곳에는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분들의 식탁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식사가 놀랄 만큼 가볍고 단순하다는 겁니다. 쌀밥과 채소, 두부, 바다 채소, 그리고 작은 생선이 식단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또한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들기 전에 식사를 멈추는 하라아치부 80%만 먹기라는 문화도 자리 잡고 있죠. 이 습관 덕분에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대사질환의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가벼운 농사일이나 걷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생활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섬입니다. 이 지역은 특히 남성이 100세를 넘길 확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들의 식탁을 보면 늘 신선한 채소와 통곡물, 올리브유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소량의 치즈와 와인을 곁들이는 것이 특징이죠. 여기에 더해 중요한 점은 이분들이 매일 걷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을 간의 이동을 도보로 하고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강한 사회적 유대를 유지합니다. 이런 균형 잡힌 식습관과 따뜻한 관계망이 이들의 건강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채식 중심의 단순한 식사를 유지합니다. 가공식품이나 기름진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음주나 흡연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휴식, 그리고 이웃과의 끈끈한 관계 덕분에 이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미국 평균보다 무려 10년 이상 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노년에도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수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세 지역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장수의 비밀은 아주 분명합니다. 첫째, 신선한 식재료를 먹는다.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합니다. 둘째, 과식하지 않는다. 배가 부르기 전에 식사를 멈추어 몸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셋째, 몸을 자주 움직인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매일 걷고 생활 속에서 몸을 사용하는 습관을 유지합니다. 넷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심리적 안정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명상, 취미 활동 등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마음을 다스리며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죠. 결국 이 지역 사람들의 비결은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식단도 고가의 건강식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한 식사, 꾸준한 움직임, 따뜻한 관계, 그리고 안정된 마음, 이 네 가지를 평생 유지한 결과가 바로 무병장수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시니어분들도 충분히 이 원칙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장수와 건강은 특별한 비법이나 고가의 건강식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제철 식재료로 식탁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봄에는 미나리, 냉이 같은 신선한 채소를, 여름에는 가지, 오이, 토마토를, 가을에는 호박, 배추를, 겨울에는 무, 시금치 같은 계절 채소를 활용하세요. 여기에 두부나 작은 생선, 현미 밥만 더해도 충분히 균형 잡힌 한 끼가 됩니다. 재료가 많거나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할수록 재료 본연의 맛과 영양을 최대한 살릴 수 있고 몸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소박하지만 다양한 제철 식품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의 건강 지표가 더 안정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 습관은 장기적으로 체중 증가와 소화 불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조금 덜 먹는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어려울 수 있지만 약 2주 정도만 꾸준히 실천해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소화가 편안해지는 변화를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입, 두 입 남기더라도 마음에 부담을 가지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함입니다. 천천히 소량씩 먹는 습관이 쌓이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 만성질환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생활 속 움직임을 늘리는 것입니다. 헬스장이나 전문 운동기구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집 근처 마트까지 걸어가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하루 20-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과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자연 속을 걷거나 친구와 함께 가볍게 산책하는 습관은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입니다. 꾸준한 움직임은 면역력 향상, 심혈관 건강 유지, 체중 관리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혼자 밥을 먹기보다는 친구, 이웃, 가족과 식사 시간을 함께 하세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사회적 교류는 우울감을 예방하고 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단순히 식탁을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높아지고 건강한 생활 패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결국 장수의 비밀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비싼 건강식품이나 극단적인 운동이 아니라 단순하고 균형 잡힌 식사, 조금의 움직임, 사람들과의 연결이라는 세 가지가 쌓여야 90세, 100세까지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제철 식재료로 식탁을 단순하게 만들고 과식하지 않고 하루에 조금이라도 걷는 것, 또 가능하다면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삶이 조금 더 가볍고 마음이 더 여유로워지는 경험을 반드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독과 소화, 그리고 장수하는 사람들의 식습관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좋은 방법을 알았다고 해서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나이, 건강 상태, 질환 유무에 따라 맞춤형으로 조절해야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가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는 실천할 때 주의할 점과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천히 시작하기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식사를 바꾸겠다고 하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하루 한 끼, 특히 아침 식사만 과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렇게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점심, 저녁 식사까지 자연스럽게 건강한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기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가 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땐 억지로 먹지 말고 배와 장이 편안하게 느끼는 과일을 찾아보세요. 배나 바나나처럼 소화가 더 쉬운 과일로 바꿔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질환별 주의사항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아침 과일을 시작하되 혈당 변화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혈당계로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을 기록해두면 과일의 종류와 양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단백질 섭취량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고기나 생선을 과하게 먹으면 신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 식단을 조정하세요.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은 과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한 번에 적은 양을 여러 번 나눠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물의 중요성입니다. 해독과 소화의 핵심은 충분한 수분입니다. 하루에 최소 1.5에서 2리터의 물을 나눠서 마시세요. 커피나 녹차는 이뇨 작용 때문에 순수한 수분 보충으로는 부족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과 식사의 균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운동은 필수 조건이 아니지만 함께하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굳이 격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만으로도 대사 활동이 활발해지고 몸속 독소가 배출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꾸준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주일, 한 달만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몸은 서서히 변합니다. 간과 장이 회복되려면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유지해야 변화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것이 결국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정리해보면 건강한 식습관은 단순합니다. 과식하지 않고 제철 식재료로 단순하게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몸의 신호를 듣는 것, 그리고 이 과정을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유지하는 것, 이 원칙만 지켜도 지금보다 훨씬 가벼운 몸과 맑은 머리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서 몸을 바꾸고 몸이 바뀌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지금이 바로 그 변화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아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비밀, 이제는 조금은 감이 오셨을 겁니다. 결국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잘 먹고 잘 소화하고 잘 배출하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을 꾸준히 지킨 사람들만이
90세, 100세까지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절대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반응합니다. 아침 식사를 과일로 가볍게 시작하고 하루에 충분히 물을 마시고 과식을 줄이는 것, 이 세 가지를 실천한 분들은 대부분 3개월만 지나도 몸이 한결 가볍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수년 동안 잡히지 않던 피로가 사라졌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건강은 결국 정보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들은 내용을 오늘 바로 시작해 보세요. 작게는 내일 아침 식사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느껴지면 그 경험을 꼭 기록해 두세요. 기록을 남기면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고 무엇이 효과가 있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혼자만 느끼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들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면 온 가족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를 넘어서 삶의 질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가 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식습관, 운동, 그리고 최신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전해드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그게 여러분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걸음씩만 나아가도 1년 뒤 여러분의 몸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지금 시작하는 이 작은 실천이 10년 뒤에 여러분을 더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는 주치의 김수혁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내일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